비전 트립 때문에 제가 내려오게 돼서 사실은 비전에 대한 설교를 좀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제가 기독교 교육을 또 전공했으니까 자녀들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 신앙 강좌다, 교육 강좌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강좌 듣는 걸로 생각하라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또 들리는 말씀이 있으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챙기면 되니까요. 우리 교육학 하는 우리 학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연구 제목이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지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르치면은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 교육학의 고민이 뭐냐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지지 않더라. 가르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가더라. 거꾸로.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교육의 큰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가정 교육도 마찬가지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대로 잘 애들이 가르쳐졌으면은 우리 교회 애들 다 천사가 다 됐을 거예요. 벌써 쳐다만 봐도 그냥 웃음이 살 나오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됐을 건데 안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고민이에요 이게. 오늘 이게 왜 이런가 하는 것,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풀 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수고를 참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는 부모님으로, 교회에서는 교육 선생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또 교사 선생님으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아이들이 참 우리를 속썩이는 걸로 그렇게 얼핏 생각이 들어요. 참 애들이 우리를 속썩인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아이들이 우리를 속삭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을 속을 썩이는 거예요. 이게 웬 말인가 싶으죠? 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주의 교훈으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그게 왜 안 되냐? 오늘 본문 말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뒤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노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우리를 노하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을 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한번 오늘 학부모님과 조부모님 이렇게 왜 조부모님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 저녁 예배에서 나이 많이 드신 분만 온다고 그러길래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한 교육 그렇게 제목을 했는데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네. 일단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 한 30대 지금 이렇게 이제 지도 아빠야 이제 지도 부모야. 그런데 그 자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 30, 40대 엄마 아빠가 된 사람은 또
또 지금 5, 6, 7, 8 뭐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 생각해 보세요. 서로 싸움이 안 끝나요. 네가 내 속색했지, 네가 내 속색했지 계속. 성경이 지금 그 아이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뭐 반항하고 뭐 이렇게 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닫아 걸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실수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이들의 마음을 걸어 잠그도록 참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속을 썩이기 이전에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걸어 잠궈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괴롭혔어요. 이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거 약간 좀 딴 이야기인데, 조금 험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그런 뉴스가 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아직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철 이렇게 타고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이게 이 고등학생 애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빨딱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나이 많으신 분 있을 때 일어나야 된다. 이건 뭐 주의 말씀만큼 이거는 아주 너무나 반듯한 이야기고 필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결과가 신문이 여기도 왔을 건데, 뉴스가.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할아버지? 모르죠. 돌아가셨어요. 그 고등학교가 그냥 막 발작을 하듯이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대 들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할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막 밀치고.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는지 아이가 잘못했는지 그거는 입장에 따라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 된 입장에서 보면은 말은 맞아요. 가르치는 내용은 너무나 맞아요. 그런데 왜 그게 그 어르신이 하려고 그러는 게 가르쳐지지 않았냐 하는 거. 그 아이에게 준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항상 아무리 좋은 교훈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얘에게 준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얘가 나에게 마음이 열려 있느냐 하는 걸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내가 걔에게 사랑을 준 일이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였죠. 할아버지 이야기는. 뭐 처음 봤으니까 사랑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을 때 그거 제대로 이야기해 줘야죠. 제대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걔가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잘 가르침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사랑을 충분히 먹여놓지 않으면은 그게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말 안 듣네. 말 안 듣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말씀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거의 주님의 말씀에 가까울 정도 완벽한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안 들어요. 왜? 그 말을 자기가 듣고 싶을 만한 사랑을 지금 그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못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작용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한국 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사랑은 충분히 주지 않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요. 말이 틀렸어? 말은 맞아요. 제가 참 재미난 아이들을 이제 보곤 하는데, 서울 가면은 지금은
하늘 꿈교회인가 이름을 바꿨는데 그 옛날에 이제 상계교회라고 상계감리교회라고 그게 이제 일부 예배 중고등부 학생들 중심으로 어른들도 오긴 와요. 예배 갔는데 자기 반별로 이렇게 쭉 앉아요. 1학년 몇 반 쭉 이렇게 앉는데 그 한 반이 조금 특이해요. 숫자도 좀 많고. 근데 선생님 예배 분들 중에 자꾸 2층을 이렇게 올라보면서 거기 아마 거기 앉을 애들이 늦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간 모양이에요. 그게 자기 반이지. 그러니까 이제 위를 쳐다보면서 자꾸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죠. 그냥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분반을 이렇게 하는데 고반 애들이 예배실 중간에 딱 와가지고 난 좀 멀리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쭉 서더니만 원산 폭격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이거 교회에서 선생님이 애를 원산 폭격을 시켜. 저 큰일 났다 저 선생님. 근데 제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뒤에서 애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밑에서 애들이 다 방글방글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이게 경상도 말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당했어.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선생님 불평 불만 없어요. 우리가 고집 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원산 폭격을 시키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모든 교회는 아이들에게 원산 폭격을 시켜라 그렇게 싶은데 큰일 날 이야기죠. 근데 그 교회는 왜 됐어요? 선생님이 지들을 그렇게 예뻐해 준 거야 지금까지. 예뻐해 주고. 그러니까 뭐 좌영좌 우양우 뒤로들 앞으로 하다가 그냥 이거 하면 이제 하는 거예요.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오히려 그거를 더 선생님이 자기들한테 주는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빵을 줘도 돌멩이로 먹는 사람이 있고 돌멩이를 줘도 빵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생선을 줘도 전갈로 먹는 사람이 있고 전갈을 줘도 생선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요 놈들 다 된 놈들이에요. 이제 요 정도 되면 선생님이 그렇게 원산폭격 시켜도 괜찮으면은 어떤 이야기를 못 가르치겠어요. 어떤 쪽으로 지도를 못 하겠어요. 눈 딱 감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에게 원산폭격을 시켰다. 잘 됐습니까? 못됐습니까? 대답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대답이 있는 게 아니고 앞 겉에 그 사랑을 먹이는 수고를 한 게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제 오래전인데 지금 한 25년 더 된 것 같은데 효성중앙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비전트립을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뭐 모이라 그래도 잘 안 모이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저보고 교수님 좀 저쪽으로 잠깐 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애들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꼬마한테 야,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자꾸 말 안 들으면 평가회를 한대요. 그러더라고. 평가회인데 근데 평가회가 그냥 평가회가 아니에요. 이거 불벼락이 떨어지는 모임을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잘 넘어갔는데 한날 저녁은 밥을 먹고 이렇게 돌아앉아 있는데 미디어 여고 치어리더 여자애니까 얼마나 애가 품위가 있고 예쁘겠어요. 부회장인데 한숨을 퍽퍽 쉬면서 내가 대신 맞아야지 뭐 내가 맞고 말아야지 뭐 내가 전도사님한테 말씀 잘 드릴게요. 아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전도사님한테 자기가 맞겠대요. 이 고등학교 2학년은 없을 건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전도사님한테 맞으면 교회 오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그게 니들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하는 이야기가 이 전도사님이 지는 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사님을 오셨대요. 그때부터 자기들을 너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무조건 자기들 편들어주고 전도사님이 자기들 너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위험하면 가스라이팅 되는데. 그래서 니들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맞는데요. 근데 언제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때린다. 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뭐 맞진 않았대요. 잘 넘어갔다 그러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부회장인데 이 친구들이 잘못했어. 전도사님이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때리지 말고 그냥 저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일을 수습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또 전도사님 우리가 너무 속썩이지요. 이놈이 또 전도사님 목회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사랑 많이, 이건 뭐 덕담이니까 그게 이제 목범수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또 안수 받을 때 안수 기념으로 또 장기를 떼가지고 하는 기증을 하시고, 보통 분은 아니세요. 생긴 건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렇게 사랑이 많아가지고 사랑을 먹여 놓으니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애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나이 다 드신 분들, 손주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엄마가 된 내 아들, 내 딸들 보세요. 그때 속 되게 썩이죠. 왜 그랬을까? 그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럴 때에 내 아들이 그 말을 들을 만한 사랑을 그 시간에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퍼부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한 게 어른들이 볼 때는 그놈이 나한테 대들었으니까 내가 속이 상한 거예요. 원인을 아이들에게 두지 말고 항상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반항을 할 정도로 그랬다 그러면은 내가 아이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을 지금 충분히 지금 여기에 놓고 있느냐 하는 거. 요즘은 그런 토의를 안 하지만 옛날에는 학교에서 체벌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게 좀 이거 가지고 그냥 백분 토론을 했어요. 백분 토론할 일이 없어요. 5초만 하면 돼요. 사랑을 먹였으면 때려도 되고 안 먹였으면은 김여자 집사님 권사님 얘기대로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사랑의 수고를 늘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안 하고 마음 급해서 같은 일에 대해서 그때 그랬었구나. 이제 어떡하겠어요. 다시 애 낳아 키울 수도 없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 며느리들 보면서 전달 교육 좀 하세요. 뭐라 그러면 잠깐 얘가 지금 네 사랑을 지금 느끼는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아니면 안 된다더라. 누가 그 되게 유명한 교육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좀 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점을 굉장히 명심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두 번 큰 위기가 오거든요. 3살쯤 됐을 때에 애가 이제 자의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때 참 말 안 듣는다 그러는데 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놈 새끼 속삭여 그러지만 애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날 너무 속삭이는 게 지금 그럴 때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되고 계속 더듬어주면서 애가 끌어안고 그랬지 그러면 요 소리 나올 때까지 보듬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되면은 난리가 나죠. 청소년 아휴 키우다 보면은 이 새끼는 내 새끼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그냥 이게 말이 맞는데 나가는 게 아니고 멈춰서 사람을 좀 더 먹이고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대책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게 사랑하는 것만큼 참 어려운데 우선 아이들이 크다 보면 자꾸 보이잖아요. 잘못된 게.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이제 티격태격 하게 되고 또 마음이 다치면 또 나도 마음이 다치고 부모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게 자꾸 보이는데
놔두면은 자꾸 딴 데로 갈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막아주고 싶고, 틀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독교의 낙관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낙관, 기도의 낙관. 이건 그냥 에이 세상 잘 될 거야, 그게 아니고, 기도 안에, 기도의 큰 울타리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일이 새로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놔두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게 내가 조급하고 다급해서 내가 그러고 있는 거지, 그 아이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지는 갈 때까지 다 갔다 온다고. 우리 한국 교육이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들의 조급함, 이 다급함, 이건 거의 교육학적으로 재앙이에요. 그럼 뭐 서울에 학군 좋다고 하는 곳에 그게 제 고등부 제자, 뭐 이제 지금은 다 뭐 50, 60이 다 넘었는데, 그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 고등부 제자들이 다 모이는데 얘가 안 온다 그래서 내가 왜 한 20년만 내도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못 올 이유가, 애가 지금 수능 고사가 다 돼가는데 애가 깰 때 같이 깨고 잘 때 같이 자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왜 걔가 자는데 네가 자고 깨는데 왜 깨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대요. 하루 종일 호흡을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참 힘들겠다. 조금도 흐트러지는 거를 못 봐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아이 때는 잘 몰라서 나가기도 하지만 자꾸 실수가 있고 자꾸 이렇게 보여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이라고 교훈한다고 자꾸 하면은 하나도 유익한 게 없어요. 하더라도 나중에 이야기를 사람과 더불어서 하고, 어쨌든 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제자리에 돌아와요. 이게 이제 젊은 학부모님들은 안 보여. 막 이러는데 우리 한 60, 70대 분들은 다 알죠. 가만 놔두면 제자리에 돌아온다고, 돌아와요. 근데 이걸 못 기다리는 이런 풍토가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나 강하거든요. 좀 기다려라, 힘들더라도. 쳐다보기 힘들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뭐 그렇게 뭐 나쁜 생각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 또 나도 또 그런 생각은 아닌데, 한 10명 모여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 여학생 하나가 정말 이거는 그만 좀 이야기를 그만두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국에는 페미니즘 그러면은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막 하고 그러는데, 그 원래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얼핏 생각에 여자는 힘도 없고 뭐 막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 2등 인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제가 남자 입장에서 좀 우리 여자분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명품이에요. 이 남자들은 원석이야. 돌멩이로 치면은. 이게 이제 기름으로 치면 원유고, 나무로 치면 원목이에요. 잘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멋있는데, 남자들은 이게 좀 이상해요. 아직도 그거 모르는 남자들은 회개하세요. 우리 남자들 정말 우리 불량품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러잖아요. 여자 말 잘 들으면 다 된다고. 아내한테 지면 된다고. 그게 불어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분들의 굉장한 그 고품격의 그런 모든 것을 몰랐어요. 2500년 3000 역사상.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자라는 거는 2등 인간이 아니고 남자하고 같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여자 덕을 좀 봐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로 두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럴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뭐냐면은 여자들을 이제 비하하고 경멸하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막 잘못됐지 그 이야기 하는데, 이 학생이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에서 여자가 그냥 그 찌질이하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 다 있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한국이 막 야만인
갖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씨바지 이야기 같은 거 하고 밥 먹을 때 남자들 다 먹고 여자는 저 부엌에 가서 뭐 구충령 먹고 있고 같이 앉지도 못하고 남자들은 다 학교 가고 여자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제가 하도 듣다 못해가지고 인도애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인도애한테 지금 그렇다는 거냐 옛날에 그렇다는 거냐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그 수업 같이 하던 대선배 목사님한테 저 이야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좀 두고 봅시다. 고양이 자꾸 그리다가 언제 호랑이 그릴 수도 있지 않수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자꾸 그리다가 언젠가는 호랑이 그릴 수도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야 목사님 저보다 한수이네요. 자꾸 실수하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언제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마스터피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명품 삶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나오려고 자꾸 시행착오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자꾸 틀려서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다구치는 거예요. 이러는 실수들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다쳐가지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이 나는 쪽으로 흘러간다. 요거 이제 저희들이 좀 잘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저하고 전화를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일이 없는데 아빠 맨날 이러는데 이놈이 또 무슨 농담을 하려나. 아버지 말 안 듣는 남자놈 두 놈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속만이 새겼죠. 사실 쓰겠죠 저를. 그건 예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 40대 가지고 그 전화 한 통 하는 중에 딱 그러는데 야 그냥 걔 때문에 당했던 그 모든 고통이나 고생 같은 게 그냥 싹 그냥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제자리 온 거예요. 제자리. 이건 가정생활에서도 이제 부부지간에도 많이 필요한 이야기예요. 여보 이게 틀렸어? 맞아요. 근데 그 말 할 만큼 지금 사랑을 좀 느끼는 상태에서 이야기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이제 지금 좀 표정이 어때요? 지금 상당히 천사가 되었는데 옛날에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집사람이 저때 이제 좀 많이 고생을 했죠. 어떤 때는 딱 이야기 해놓고 이건 내가 말이 좀 안 된다 싶은 걸로 콕 찔렀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 집사람이 워낙 몸무게도 뭐 저보다 이만큼 더 나가고 듬직해가지고 그 이제 그때 바로 물어보면 좀 미안하니까 한 학기 끝나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해요. 절대 여자는 그걸 안 까먹더라고. 그런 순간을 딱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솔직히 이제 왜 이렇게 대들지 않았냐, 왜 말을 안 했냐. 그러니까 딱 하는 이야기가 두 마디예요. 그때 그 말 하면 뭐해? 그때 그 말 하면 뭐해?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가만 놔두면 제자리 돌아오잖아.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 참 힘든데 저는 아무리 긴 것도 3달 안에 돌아가요. 제가 잘못한 것은. 근데 이제 빨리 돌아갈 때는 그냥 한 5분 만에 그냥 꼬리 딱 내리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이게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는 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되는 게 뭘까? 아이들 탓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역할에서 생각해 보자. 아이들이 가해를 했다고 속을 쓰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힘들게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이야기더라도
사랑을 느끼게 할 만큼 충분히 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다급해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줘야 한다 하는 것.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학교, 우리 한국 가정이 수도 없이 이렇게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 부분 잘 풀어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학에서는 내용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그 아이를 다치면은 교육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내용보다도 방법,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이들은 교과서를 선생님이 교실에 가지고 들어오는 교과서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 교과서를 들고 들어오는 선생님을 배운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선생님이 아니면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철학자 존 두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다. 교과서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우리가 교과서를 많이 풀어낸 걸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이들한테 가서 얼만큼 제대로 학습이 되느냐, 받아들여져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나갈 때에 우리 이런 작은 실수로 조금 생각 덜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걸렸던 게 있으면은 오늘 이 두 말씀, 사랑을 먹이자, 충분히 기다리자.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더 완성을 높이자 하는 이런 말씀, 시간 잘 생각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생각하셔서 더 귀한 아름다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우리 온전 제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